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칸 영화제, 작년 칸 영화제죠. 네. 거기서 황금 종려상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칼은 모델 오디션을 보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의 여자친구인 야야는 패션쇼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화 크루즈의 협찬으로 승선하게 된 칼과 야야는 각양각색의 부자들과 휴가를 즐기게 되는데 뜻밖의 사건으로 배가 전복되고 8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구조 대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크루즈에서 청소를 담당했던 에비게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뒤집을 시네마틱 롤러코스터 영화 슬픔의 삼각형이었습니다. 그 사회 문제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예요. 저는 이렇게 감독이 한두 가지 사회 문제가 아니라 뭐 한 7, 8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는 한꺼번에 다루는 네. 영화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네.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민재 씨가 네.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우시요 만우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차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굉장히 총력을 다 기울였다, 네. 온 힘을 다 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시대까지 계급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양반, 평민, 네. 노비 막 이런 맞아요. 계급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뭐 인도는 그런 계급을 갖고 카스트 제도. 있죠. 네.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권력이나 또는 재물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나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한 예로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이 칸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뭐 기생충을 보면 크게 3개 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집으로 표현하는 네, 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그런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젠더 문제도 있고 남녀 평등에 네. 관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차별을 한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현 시대에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약자 편에 분명히 서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시대 때는 고아나 과부가 그러니까 뭐 노비 계층보다 더 하위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세리라는 아주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천시받았던 항상 예수님은 그 세리 편에 서셨고 또 아이들과 또 여자 과부들 편에 서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그런 뭐 성적 약자던 또 경제적인 약자던 신체적 약자던 뭐 장애인 같은 그 편에 저는 서실 거라고 믿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차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차별을 겪거나 네. 불편한 감정을 느꼈었을 때 좀 더 상처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보통 근데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혹 이렇게 감사할 때 더 감사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네. 사람이 마음이 더 힘들고 그럴 때 보통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더 가고 더 신앙심이 깊어지잖아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네네. 주님하고. 왜냐하면 그때 더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로 많이 보통 그럴 때 많이 처음 접하게 되거나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면 더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라고 왔을 텐데. 교회 오던 사람도 안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낀 게 그 요트 안에서는 네. 이미 신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요트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요트에서 벗어나서 섬에서 갇혔었을 때는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생존만 오롯이 네. 남아있죠. 오히려 생존이 남으니까 네. 더 생존에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역차별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차별을 받은 것을 다시 역차별을 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차별을 받았거나 뭔가 힘들 받았을 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그 억하심정이나 혹은 내가 받았던 걸 반대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도 있나 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네. 나도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네.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동권 장애인들의 이동권 때문에 이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막 출퇴근 시간을 막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에 이제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또 역을 지나치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왜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지 그분들 이제 막 그렇게 시위를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또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네네. 있어요. 너 오늘 빨리 지각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한 이유는 당신들은 지금 이 순간만 불편하지 근데 우리는 계속 불편해.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공감 능력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공감 능력이 있으면 저분들은 얼마나 네. 힘들까.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못 가니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기적으로 네. 쟤네들은 또 왜 저래? 막 이런 네. 생각들을 하니까 그게 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 차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또 떠오른 게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는데 네. 기사도 나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그 몸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 분께서 이제 버스를 탈 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네. 안내견이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크다란 안내견을 데리고 이제 타는데 걔는 못 탄다. 걔는 올라갈 수 없다 해서 거부가 당해서 네. 그게 나왔던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되게 막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네.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그래도 좀 다행히 시민의식도 많이 생기고 네,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공감 능력도 그나마 좀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뭐 몸이 불편한 거든지 뭐 어떠한 차별이든지 우리가 겪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잖아요. 네네. 언젠가는 어떤 일에서든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볼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크건 작건 그게 조금 나한테 벌어질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약자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지금 꽤 됐지만 그 미국 그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를 갔는데 하여튼 미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조건 장애인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줄 서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불편하신 분들이
빨리 더 그 자유스러운 사람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함께 어쨌든 더불어가는 사회니까 그런 말도 얼핏 듣긴 했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뭐 너무 심한 배려는 또 부담스럽고 이게 뭔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너무 극심하게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극심하게 배려를 안 하는 문화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슬픔의 삼각형 이 영화를 가지고 나눠봤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신나는 액션 영화 한번 해볼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액션. 네.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